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급등해오던 국채금리하고 달러가 좀 안정세를 보이니까 전일에 하락했던 거를 이제 뒤로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폭의 차이는 좀 있지만 최근 좀 강세를 보였던 그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그간에 좀 약세였던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강한 이제 그 순환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좀 부재하니까 좀 관망을 하면서 관망 속의 순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가 0.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 가까이 1.9%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역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의한 거였어요, 이것이. 근데 이제 오후로 가면서 뚜렷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더 아주 굉장히 많이 매수 우위폭을 높이지 않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그 상승은 일정 수준에서 좀 제한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38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257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고, 반면에 개인은 1조가 넘게 1조 1,35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다시 2,600을 넘어서 2,609.58포인트, 어제보다 1.3%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5%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초반에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초반에는 1.6%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지수로는 820이 살짝 넘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뚜렷해지면서 장중에 물론 이제 외국인은 끝날 무렵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다시 이제 시작 가격, 시초가 부근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거의 급 시작한 부분에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종가 무렵에 좀 매수에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3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7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99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1.92포인트, 어제보다 0.61%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시지만 이제 코스피는 양봉이지만 윗거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도 윗거리가 달렸어도 괜찮은 게 아직은 5일 이평선 위에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밀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 십자 모양의 양봉 도지를 옆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거래일째, 6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막 이렇게 밀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해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27원 80전. 1327원 80전. 어제보다 2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의 각 주체별 움직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 삼성전자서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까지 해서 매도한 게 셀트리온 508억, 네이버 117억, LG화학 322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556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42억, LG에너지솔루션 128억, 현대차는 무려 1166억이나 샀습니다. 순매수, 기아차는 480억 순매수, 삼성물산은 514억 순매수 이렇게 했어요.
기관들도 오늘 많이 샀는데, 기관은 이제 삼성 바이오를 194억 팔았고, 기아를 11억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129억 팔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외국인 556억, 기관이 1146억, SK 하이닉스, 외국인 42억, 기관이 258억 이렇게 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이 128억, 기관이 86억, 현대차도 외국인이 1166억, 기관은 379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외국인이 334억, 기관도 224억. 삼성물산을 외국인이 514억, 기관도 103억. SDI를 외국인 5억, 기관 280억. 뭐 이렇게 이제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삼성물산, 삼성 SDI. 이게 이제 두 주체가 다 산 종목이고. 코스닥에서 이제 오늘 이제 액면 분할 얘기하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했던 이 에코프로 그룹,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 모두 샀어요. 개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을 59억, 기관이 80억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475억, 기관이 10억 이렇게 샀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초전도체 요새 자주 나오죠.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는 그저께인가요? 예. 썸네일에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김현탁 교수 아시죠? LK99. 이 김현탁 교수가 다음 달에 이제 미 물리학회에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3월 4일 날인데, PCPOSOS 이 물질에 대한 초전도성에 대한 실험 결과, 이 PCPOSOS가 LK99에다가 황을 추가한 물질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코스닥의 신성 델타테크는 시총이 3조가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JIP를 제끼고 다시 코스닥 시총 10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폐배터리, 2차전지 관련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첫 번째,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올랐고, 리뷰안, 루시드, 니콜라 이런 이제 전기차 주식들이 다 오른 것도 이제 영향이 있고, 오늘 이제 GM 회장이 방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다 만났고, 그것도 있고, 또 전남대 교수팀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 이래갖고 이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것도 이제 결정적인 핵심은 에코프로가 5대1로, 액면 분할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오늘 이제 공시를 했죠.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도 컨콜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이래갖고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불붙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금융 지주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PBR이니까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는 제가 이제 100만 개미 스쿨에서 집중 분석해갖고 한 20몇 분 동안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매매해나 하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아마 매매 기법 이렇게 하면 오늘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매매하나. 그래서 금융지주의 평균 PBR이 0.34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PBR이 낮다 그래도 이게 평균이 0.91이거든요. 더 낮은 거죠. 금융지주가. 메이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자사주 5,602억을 전량 소각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 전해지면서 이제 이런 보험 금융 쪽이 또 오늘 움직였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입니다.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 세 회사 현대차 그룹이죠. 이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어요.
이것도 12년 만에. 그러니까 BAA1에서 A3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 건전성, 뭐 수익성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이들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가 저 PBR이다. 뭐 금융 쪽만큼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PBR이다. 이래서 이게 또 부각되고 또 1월 달에 현대차 글로벌 그 도매 판매를 봐도 전년 대비 1.8% 상승한 31만 5천 대, 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인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그 특징을 좀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현 선물을 다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 2주 동안 계속해서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2주 동안 아주 세게 그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5조 육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로 인한 상승을 보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에 대한 문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 이제 요즘같이 이제 저 PBR 뭐 이런 주식이 어떻게 매매하나 이런 거 좀 디테일한 거를 알고 싶으시면 이거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너무 혼자서 좀 애쓰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문의해서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100엔트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시죠.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시장에서 최고의 이슈는 뭐니 해도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액면 분할하기 위해서 이사회, 뭐 주주총회 이렇게 이제 거쳐 나가겠지만 뭐 큰 제약 조건이 없는 것이어서 뭐 이제 그냥 스케줄대로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뭐 이슈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액면 분할하는 데는 더군다나 이제 에코프로비엠 컨콜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전까지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더 나가서 2차 전지 그 섹터를 탁 하고 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도 올랐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여러분 2차 전지 하면 좀 애증의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튼 가진 분도 많고 싫어하는 분도 많고 좋아하는 분도 많고 뭐 이런 겁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회심의 임팩트를 한번 시장에다 딱 하고 던졌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오르려면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막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수익이 나고 막 실적이 좋아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거의 할 수 있는 거에 다 다가가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이전 검토하고 이전 상장 검토하고 액면 분할하고 뭐 이러면 거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근원적인 거 말고는 거의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액면 분할하면 주가 오르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전화 많이 받아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오릅니까? 뭐 이런 거요.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면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이걸 딱 하면 딱 듣고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탁 튀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거 하면 주가 오르는 거야? 액면 분할하면?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야, 그러면, 뭐, 난 물려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러고, 아니면 지금 빨리 들어가서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일본 투자가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자꾸 예전에 카카오의 액면 분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버랩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러면서 카카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셨을 거예요. 에코프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번 액면 분할은 액면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주식수가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액면을 500원짜리 한 줄을 100원짜리 5줄로 나누는 거니까 주식수가 어떻게 해요? 5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62만 7668주에서 1조 3313만 8340주로 늘어나는 게 5배가 1조 3천만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액면 분할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자본금 변동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는 전혀 변동. 다만 1주당 그 액면가가 낮아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지금 주가의 5분의 1 주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PER이 355 정도 돼요. PER이. 그 다음에 PBR은 뭐 작년 기준으로 22.54배. 예, 지금 뭐 1배가 되네 마네 해서 저 PBR 그런데 22.53배.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발표된 실적은 매출은 7조 2,590억, 28.7%가 늘었는데, 손익, 영업이익은 2,952억 2,460만 원, 그러니까 한 51.9%가 줄었어요. 그런 차에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액면 분할만 하면 주가가 다 오르냐? 먼저 이제 그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 자료 보니까 2010년부터 액면 분할을 그 129개 종목이 한 거 중에서 63%가 한 달 후에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우리 이제 요새 많이 하는 응답하라 몇 년 인데 응답하라 카카오를 한번 해보면 카카오가 여러분 아시지만 2021년 4월에 액면 분할, 액분이라고 그러죠. 액면 분할을 합니다. 글로 가보면 그때 카카오도 500원에서 100원으로 한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과 5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8,870만 4,620주에서 무려 4억 4,352만 주로 이제 늘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PER이 얼마였냐면 339예요. 지금 에코프로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 다음 PBR도 8.23. 지금 이것도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과열 논쟁할 때 이제 이 2차전지 이쪽에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 4월 14일 날 55만 8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5개로 쪼개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인 4월 15일 날 액면 분할이 되면서 12만 500원에 끝났어요. 종가가. 그러면 이게 이제 환산하면 60만 2,500원 아니에요. 그럼 55만 8천 원에서 60만 2,500원이 됐으니까 그게 7.59% 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6월에 17만 3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기억하시죠? 17만 3천 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굉장히 고생 시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어땠냐 그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이런 말이 좀 이게 좀 주식 투자하면서 카카오가 없으면 좀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죠. 이 유명세를 타는 이제 그런 주식들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한 성장의 가능성의 얘기가 무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유동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나눠놓으니까 일시적인 착취 현상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화폐 개혁.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1,0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거죠. 1,000원을 1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5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원짜리. 예. 서민 잘 못 간다는 그 스타벅스에 5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커피가 5원이야? 이렇게 되면 그 느낌 때문에 이제 그건 금방 6원이 되고 7원이 되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죠. 떨어지는 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지금 뭐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1,000분의 1로 아파트 가격 확 줄여놓으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거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걸로 조금 시장에서 착시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가로 결정짓는 건 실적하고 수급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건 오래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사연이 참 많잖아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이제 액면분할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한 성급하게 예단하는 거는 좀 뭐 금물이지만 예단하는 건 좀 위험하지만 워낙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 신봉 수준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옛날에 손해봤더니 이고 상당한 이슈를 몰고 올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장에 오늘부터 이제 오늘 그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매매 원칙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슈가 딱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그러지 않는데 에코프로는 막 만들어가던 찰나였거든요. 완성형은 아니지만 매수 시그널이 그 급한 매수 시그널을 딱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서 위로 이평선을 쫙쫙 뿡 올리니까 그게 이제 빨리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그렇다고 해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언젠간 가다가 수급선이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것도 방법이 없다. 얘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이슈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냥 처음엔 같이 따라간다. 이슈니까 따라간다. 두 번째, 수급이 꺾이면 난 내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슈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잖아요. 매매 원칙에서. 그럼 그 방침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매수 시그널 뜨면 그냥 사는 거. 오늘도 보면 외국인 기관은 그냥 바로 사잖아요. 되게 심플해요. 이거 뭐, 저도 뭐, 기관이 있었지만, 현역 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이슈 왔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 잡혔다. 그럼 들어가. 그랬다가 매수 시그널에서 수급 라인이 11선이 꺾인다. 그럼 그냥 하차하면 돼요. 거기까지. 그럼 뭐 기존에 있어서 물려있던 종목 그런 거는 여기에 준해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새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슈 종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면 시장에서 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슈 종목을 우리가 다가가는 어프로치하는 그런 원칙 1, 2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것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면 수급 라인이 안 죽으면 계속 가는 거죠. 수급 라인이 안 죽는 방법은 이런 이제 이슈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 막 실적까지 막 붙어 뭐가 빵빵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수급이 계속 살아나겠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슈를 대하는 원칙에서 다가가면 된다. 그게 가장 심플하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이런 이제 큰, 게 하나 터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끝나면 설 연휴에 들어가는데 저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